자, 이게 내일 국회에 청문 요청서하고 임명동의안이 넘어가면 그러면은 그 이후에 청문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? 그 청문회 절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일 제출이 되면 15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. 네. 통상 그 총리 인사청문회는 이틀 정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. 네. 그리고 그 청문회를 마치면 제출된 뒤 20일 안에 네. 그 표결을 마쳐서 네. 그 임명 동의안 그 표결을 마쳐야 합니다. 그러니까 모든 절차를 마쳐야 되는 거죠. 20일 안에. 네. 그러면은 인사청문회는 어느 정도 시기에 열릴 걸로 예상이 됩니까? 지금 아직 그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게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좀 얘기 들어보면 네. 이 문창극 후보자라는 사람은 인사청문회 대상도 안 된다. 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아예 보이콧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네.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당 지도부에 좀 그 기류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보이콧은 안 한다. 왜냐하면 보이콧을 하면 오히려 그 야당이 발목 잡는다 이렇게 여당이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. 보이콧은 안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거기서 집중적으로 문 후보자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예. 적극 국민에게 알리겠다.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. 근데 박지원 의원이 이번에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. 네. 확정이 된 건가요? 뭐 사실상 확정이 됐다고 봐도 되는 게 예. 이제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임명이 되자마자 네.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인사청문 특위 위원들을 그 신청을 받았거든요. 네. 지금 신청을 받은 결과 최다선 의원이 박지원 의원이에요. 예. 지금 3선 의원인데 그래서 그 위원장으로 사실상 그 내부적으로는 내정이 됐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문창극 후보자가 청문회 대상도 안 된다 이렇게 네. 보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. 박지원 의원이 위원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청와대에서 그 문창극 후보자에 대해서 신임 총리 후보로 내정을 했을 때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 총리감은커녕 국민감도 못 되는 사람이다. 네. 빨리 지명을 철회하라. 이렇게도 얘기했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구구 인사를 임명한 거다.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래서 뭐 구구 꼴통 세상이다. 이런 네. 좀 격한 발언까지도 트위터에 네. 남기기도 했습니다. 자,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그 정부 여당에서 지명한 그런 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아무래도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. 이게 뭐 상식처럼 여겨지는 부분인데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배경이 좀 있다.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.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중앙일보가 그 문 후보가 주필로 몸을 담았던 중앙일보가 1999년도 3월 2일 날 10월이죠. 네. 10월에 그 보도했던 그 기사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. 그 당시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이제 박지원 공보수석이었습니다. 네. 그때. 근데 이제 중앙일보 사장실에 불쑥 방문해서 심지어 이렇게 네. 술을 마신 술 냄새가 나는 상황에서 네. 방문해서 중앙일보 왜 이러냐? 네.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하니까 네. 왜 이러냐 이러면서 항의를 하면서 물컵을 집어 던졌다. 네. 이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지금 1999년 보면 10월 2일자잖아요. 네네. 10월 2일자인데 이 일이 있던 거는 1년 반 전입니다. 1998년 3월 9일. 네. 근데 이때 나오게 된 배경이 뭡니까? 그 사실 그 보도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그 예. 중앙일보 사장이시죠. 그분이 예. 그 개인 비리 혐의로 예. 구속이 되는 예.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당시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, 지금 이제 그 중앙일보 회장이시죠. 그분이 이제 당시 세무조사가 진행됐고, 그리고 뭐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처럼 그 정권의 당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던, 지적을 했던 신문으로 분류되는 곳에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일어났고, 이 보도가 나간 지 한 2주 뒤에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? 근데 당시에 저희가 이 신문 기사를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당시에 문 후보가 어떤 역할을 했길래 악연을 맺고 있을까, 이런 부분이거든요. 결국은 이제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지 청와대 비서진들 공보수 계시잖아요. 예. 그 다루는 곳이 언론사의 정치부잖아요. 네. 당시에 그 문창국 총리 후보자는 그 중앙일보의 정치 담당 부국장을 지내고 있었습니다. 98년도에 그 물컵 사건이 있을 당시에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 보도를 놓고도 그 논조라고 하죠. 흔히 그것 때문에 그 양쪽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거든요. 네. 당시에. 그 실제로 저 보도 때문에 악연을 맺고 있는지, 그리고 그 악연을 맺고 있는 한 사람은 이번에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고, 그 반대편에 서 있었던 문창극 후보자는 이제 그
아주 까다로운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.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설교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칼럼의 내용들은 역사적 논쟁의 대상이 될지언정 결격 사유는 아니다.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내각의 수반, 국무총리의 역사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봤을 때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.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.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아주 진지한 토론이 있을 걸로 보이고 저희도 그 청문회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